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를 택하자 국민일보는 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기사에. 누구를 소환했을까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장하선 전 정책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다 청와대에 계셨던 세 분을 소환했는데 국민일보의 분석은 정책 설계자들이 수혜자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설계자고 저서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 부동산은 끝. 그런데 경기도 과천 아파트가 3년 동안 10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송파구의 아파트가 17억 8천에서 28억 5천만 원으로 10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흑석동 상가 25억 7천만 원에 산 뒤 3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차익 중 일부는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 중에서 누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작년 지시를 따랐는지 여부도 기자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누가 따랐고 누가 안 따랐는지 함께 보시죠.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 그간 누가 벌고 누가 따랐나.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 증가인데 보시면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두 채 13억 5천에서 30억 1,500만 원으로 16억 6,5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두 채를 보유함으로써 1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네요. 김주원 민정수석은 21억 4천에서 32억 7,500.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11억 3,500만 원을 재산이 늘었고요. 이호승 경제수석은 10억 1,500에서 16억 4,500, 6억 3천만 원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6억 8,400에서 9억 400으로 2억 2천만 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안 팔아서요. 모범생도 있어요. 판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경 장관, 김현수 장관. 참 여기 또 들어가네.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어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 사퇴 위기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모범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은 그 집 몇 채 팔았습니까? 아니면 유지했습니까? 제가 몇 채가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아파트를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 기조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아파트를 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 채의 다주택을 갖고 있다랄지 아니면 조정지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아파트 한 채를 팔게 되면 자기가 사실은 증가한 금액의 72%를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72%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도 청주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 2주택이잖아요. 그럼 또 중과세 되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조정지역 특혜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9억의 어떤 차액을 아까 낸 걸로 보여있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뺏깁니다. 뺏긴다는 표현을 잘못했어요.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걸 팔 것이냐. 그러면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않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면 인간 자체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팔면 세금이 72%,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파는 게 좀 망설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주택이랄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못 파는 현상이 생기니까 주택에 있어서 제일 공급이 많이 되는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파는 것이 주택 공급의 제일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도시를 만든다랄지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구조가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탈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금 정책만 가지고는 현 부동산의 폭등을 막을 수가 없고 예. 지금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아파트 갖고 있어서 10억이 올랐네. 그럼 저 사람 10억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0억이 아니고 한 1, 2억 정도 번 거예요. 이제 세금 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 부분에 중점이 두었는데 공급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파트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견은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고 또 분명 아파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가 굉장히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 부분 덧붙이고요.